안녕하세요. 주식 한번 제대로 해서 돈 벌어봐야지 절치부심하셨던 분들 의외로 시장에 빠져서 혹시 당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적어도 종목에 관한 고민만큼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리나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저희는 저녁 6시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SO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3, 013-3366-0110번 전화나 무료 문자 편하신 곳으로 SOS 쳐주시면 좋겠고요. 설경제TV 홈페이지는 www.santv.co.kr 방문 후 저희 종목상담 119라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찾아오셔서 상담 요청에 글을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편하신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상담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방송 시작 5분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니까 이런 분위기는 10분 감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죠.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겨울비 내리는 월요일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먼저 시장 얘기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저의 먼저 키워드는요. 4면 초과가 아닌 3면 초과 우리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언제쯤 해소될까? 원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발 악재에 나타날 때 사용하는 용어지만 저 나름대로 뭐 뱅가드 이슈 우리나라만 그렇죠. 그리고 뭐 엔저 부담도 우리나라가 특히 느끼죠. 또 4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우리나라 특별히 미국보다 안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발목이 잡히니까 안 가지 싶어가지고요. 우리 김영근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예,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잡아온 키워드는 좀 재밌는데요. 그 나라 이름, 세 나라 이름을 좀 대봤습니다. 미국, 그래요? 예,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왔는데요. 야, 이거 부루마블도 아니고, 예. 그렇네요. 예, 그 안에 아마 이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계속 2000을 이탈되고 나서 좀 약간 답보 상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1975포인트도 뭐 이탈하는 위협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합니다만 현재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바로 이제 미국 쪽을 보자면 첫 번째 키워드인 미국을 보자면 바로 부채 한도 증액 부분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뭐 남아있는 좀 악재라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측에서도 좀 잠정적으로 3개월간 좀 연장을 하는 그러한 부채 한도 증액을 하는 잠정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 이러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러한 미국발 그러한 악재 부분은 미국의 부도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전에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항상 그렇지만 먼저 좀 선반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에 관한 그러한 이슈 부분도 그랬고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이후에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을 가진 상태에서 상당히 주가는 좀 올라오게 됐죠. 회복이 됐고 2천까지도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죠. 현 구간도 저는 좀 미국 쪽에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어느 정도는 그러한 부채 한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선반영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뱅가드 펀드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현재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일본 쪽으로 가자면 바로 엔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일에서 또 통화 정책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엔화의 약세 부분, 이런 엔저의 기조 부분은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얼마까지 계속이 될지 지금 현재 90엔, 엔달러 환율이 이제 90엔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 부분이 뭐 얼마까지 진행이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조 부분 자체가 엔저의 지속 부분이 좀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그렇다면 수출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현재 좀 그러한 부분으로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출 관련한 그러한 쪽보다는 좀 내수 관련 쪽, 방어적인 이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인 중국 관련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내수 소비 관련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올해 2013년도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러한 중국 관련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면 바로 이제 소비 관련 쪽으로 결국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모아지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민감주보다는 현재 이러한 소비 관련, 내수 소비 관련한 또 경기 방어적인 이러한 섹터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현재 시장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그러한 섹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소비주 쪽으로 아무래도 사는 것이 조금 더 수익이 빠르게 나지 않을까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BOJ 앞두고 우리 또 유창희 전문가님의 키워드 궁금한데 환율도 있을까요? 네. 키워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저는 뭐 삼성전자,
뭐 환율, 수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빠졌죠. 뭐 지난 금요일에는 거의 뭐 강보합 정도 수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아주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들 대형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답답한 흐름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은 좀 시장이 좀 더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뱅가드의 물량은 약간 수급화가 연관 짓는다고 본다라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뱅가드의 본격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지난 16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매도가 출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신다라면은 외국인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차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일반 계좌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결과론 좀 말씀드리자면은, 왜냐면 오늘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기전자가 한 700억 이상 매도가 나왔고 운송장비도 500억이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뱅가드 관련된 매도 금액이 뭐 최대 뭐 8조가 되니 뭐 9조가 되니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파는 그 매도 물량은 4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2배 이상 혹은 3배 가까이 파는 물량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DR, 거기서 거래가 네. 되는 그 주식을 파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국내에 출하되는 물량은 적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수급이 어쨌든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어떻게든 꼬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환율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1,060원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율이 추세로 올라온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 저점을 찍고 1,070원에서 1,080원 사이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외로 환율 변수 부분이 또 시장에 또 우호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좀 박스권 흐름을 띌 것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삼성전자가 악재로 작용하지만은 환율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모양이 그려지는지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가, 엔화의 약세가 이 정도에서 혹시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기대도 가져볼 수 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요.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실적 발표도 주 후반에 있으니까 연결지어서 잘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이야기면 전략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119 시청자분들은 정말 발 빠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빠르게 문자와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되면 6시 반 막 지나고 나서 상담 요청을 하셨을 경우 상담을 못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워낙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요. 02-3153-2613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났는데 꼭 상담을 받으셨어야 됐지만 상담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 다음날 상담할 때 도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전문가,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인데 먼저 전화 쪽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예,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DNF 네. 12,700원 20%거든요. 11,000? 12,700원이요. 네. 예, 20%. 아이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좀 장기로 들고 가도 되는지요. 예, 지난주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주에 한 번 8% 급락, 그 다음날도 또 8% 이러다가 이제 10,000원이 안 됐는데 손실이 지금 20%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물어보셨네요. 잠시만요. 김영구 전문가님. 예, 매수를 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자리를 지금 보니까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12,700원이면 지난달 12월 달에 아마 2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업 자체도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죠. 그런 핵심 반도체 핵심 소재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실적적인 부분을 봐도 현재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바로 모바일 디램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3년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랑 IT 쪽의 흐름들을 보자면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도 좀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IT 쪽에서 약간의 그러한 자금의 좀 이탈이 좀 되는 그러한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적인 부분은 전혀 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좀 단기간에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의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손절은 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좀 빠르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건 사실은 이러한 기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흐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런 상승에 대한 힘은 좀 약한 상태죠. 하락의 힘이 더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 이미 이제 9천 원 선이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한 차례 뭐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9천 원 선 정도만 이탈이 안 된다면 조금 더 보유를 좀 해보시고 올해 사실은 IT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현 구간에서 약간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IT 쪽은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LG전자의 주가 흐름도 상승을 좀 다시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블록딜에 관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약간 조정을 좀 받았지만 역시나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 구간에서는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뭐 나와서 10,000원 선이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한 번에 더 추가적인 하락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좀 하시고 일단은 뭐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DNF 일단은 한 9,000원 정도까지 안 깨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급락했던 원인은 기업 내용은 좋은데 그냥 단순한 누가 팔아서 보니까 기관이 많이 판 것 같은데. 네,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지금 악재가 없는 상태예요.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고 오히려 그러한 그 소재 쪽에서 성장이 사실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이케이라든가 이런 뭐 그 더블 패터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사실은 기업입니다. 올해 사실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이러한 종목들이 좀 빠질 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하게 좀 차트의 흐름을 보시고 좀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뭐 이분은 차트 안 봐도 이제 수익이 계속 많이 났으니까.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일단은 조금만 더 들고 가시는데 이제 다시 한번 손절 가격을 절대 깨면 안 되는 가격으로 9,000원을 주셨거든요. 그럼 9,000원 정도에 오면 9,000원 깨지 않으면 한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 좀 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가격을 매수가까지 매수가까지 보내드릴까요? 예 가능하다고 보고요. 10,000원 선만 좀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뭐 충분히 저는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쪽에 대한 네. 그 시장에 대한 그러한 시각적인 부분인데요.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만약에 9,000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를 똑같은 비중 정도로 하신다면은 한 12,000원 정도 되면 본전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부담도 없으시니까 한번 9,000원짜리 일단 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DNF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동양시멘트요. 이거 상한가 오늘 가지 않았어요? 동양자 오늘 거의 다 갔는데. 예, 예, 아유, 점상 이거 사지도 못하는 거 얼마에 사갖고 계셨었어요? 2,430원이요. 와,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올해 사셨으면 거의 진짜 신이신데. 요거요. 예, 작년 연말에 사셨는가요? 아니요. 1월 20일쯤인가. 예, 올해 사셨네요. 그럼 올해 들어서. 아니요. 11월 6일 날이요. 아, 11월 그러면 6일 날.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셨네요. 그죠? 예, 그때 그 화력발전소 얘기 나올 때, 네. 저거 부채가 많아서 좀 꺼림직한데도 예. 화력발전소 보고 한번 예. 들어가 봤죠. 야, 드디어 이제 뭐 따는 것 같던데요. 그죠? 예. 예, 동양 쪽에서 이제 뭐 본사도 아예 그쪽에 삼척에 뭐 두고 올인을 했는데 드디어 따냈습니다. 뭐 앞으로 3천억 정도 돈이 이것 때문에 더 들어올 수도 있다. 뭐 그래저래 해서 이제 상한가 쳤는데 수익이 거의 뭐 2배시네요.
근데 예. 이게 부채가 여기가 부채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깨름직해서요. 아, 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어디 정도 오면 파실 생각이세요? 아 저는 목표가는 원래 안 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손절가만 정하고 아. 거래를 해요. 모든 종목을 다. 네. 목표가는 뭐 올라가다가 저기 오면은 꺾이면 파는 거지만 네. 손절가는 또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큰 손실 보잖아요. 예, 그럼요. 아, 역시, 네, 그래서 예. 손절가만 주로 손절가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여쭤보려고. 아, 그랬어요. 예. 어차피 이 구간이시니까 저희가 익절가 알려드리고 약간 찝찝하다 하시니까 부채 문제도 또 전문가는 얼마나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부채 문제하고 네. 나름대로 익절가 잡아달라고. 지금 일단은 뭐 동양 시멘트 같은 시멘트. 경우, 동양 시멘트뿐 아니라 뭐 동양 그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번에 좀 수혜를 입죠. 200만 킬로와트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회사가 뭐 동양그룹 그리고 동부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 목표가는 뭐 오늘 점상을 갖고 또 이게 뭐 단기 호재는 또 아니죠. 왜 그러냐면 동양 그룹 자체가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진행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더해진 호재라서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뭐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부가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내일도 뭐 상한가 근처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채적인 부분은 지금 뭐 동양그룹의 부채가 많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위치는 이미 지났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안 좋다. 부채가 부담이 된다고 나오면은 그때 가서 걱정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어떤 부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접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뭐 익절가를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이게 참 익절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요. 여기서 이제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상황에서 익절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4,000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000원이란 가격대가 최근에 3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4년 가까이 되네요. 주봉을 우리 잠깐 볼까요? 주봉을 보신다라면은 2009년도 혹은 2010년도서부터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가 한 4,000원 정도가 돼요.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뭐 많게는 5,000원 이상 혹은 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안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은 오늘 4,200원 돌파시키고 장중에도 4,050원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4,000원은 이미 안착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향후 앞으로 2, 3일 동안 혹은 이번 주 내내 4,000원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만약에 흔들린다라면은 4,000원이 지켜진다. 그럼 4,000원이 못 지켜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그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아까 시청자님의 투자 원칙대로 뭐 고점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4,000원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하면은 비중을 이번 주에 보고 좀 줄이자라고 하셨는데 네. 다 파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만약에 그러니까 얼마 시청자분이 정도?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익절가를 먼저 말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익절가만 따지자면 거기선 최소한 저 같은 경우라면은 한 30에서 50%는 줄이겠습니다. 그래요. 예. 시청자님. 예. 어떻게 더 궁금하신 부분은 4,000원에서 별로 힘이 없으면은 일단 3분의 1 내지는 한 절반 정도는 우리 전문가님 같을 경우에는 한 현금화 시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아,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안 지르려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부채 문제 그렇게 큰 저기가 없다니까 저는 가장 깨름직한 게 그 부채 문제였거든요. 아, 예. 예. 그 그래요. 이제 부채 예. 줄여가고 이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예. 호재까지 와서 아마 이게 둘이 예. 이제 시너지가 나면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예. 처음에 네, 시청자님. 예. 예. 처음에 매입할 때도 그 부채가 가장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시구나. 이제 뭐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봐야죠. 예, 그래요. 수익, 뭐 일단 극대화 하시기 바라겠고, 무엇보다 나름대로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좀 부럽고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와, 이렇게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수익 올리시는 분들은 역시 뭔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목표가만 이렇게 자꾸 기억하시고 손절가 쉽게 잊곤 하시는데 이분은 손절가만 유일하게 지킨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전화는 3번째 전화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누스인데요. 네. 16,200원에 네. 40% 정도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2만 원 가는 거 비슷하게 했다가 지금 한 18,000원 수익이 조금 줄어드신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예. 나고는 있는데. 예, 그래서 회사가 예. 얼마나 좋은 회사인가 예.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예. 어디까지 갖고 가야 하는가. 네. 그런 목표가도 것도 궁금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뭐 휴대폰 뭐 부품 주고 뭐 영상을 더 이제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대한 조금 전망과 목표가. 예. 좀 전에 아까 상담하신 그분, 시청자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네. 예, 그 부분 좀 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부분은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바로 IR 필터라는 그러한 부품입니다. 컴퓨터, 네네. 카메라 이제 스마트폰 이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필터 중에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죠. 그 부분에 상당히 지금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그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바로 삼성전기에서 분사가 된 기업인데요. 그렇죠. 그 부분을 바로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그런 스마트폰 이런 쪽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삼성전기 현재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간이 오히려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개념에서 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서 그대로 뭐 흔들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얼마라고 뭐 2만 원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실적이 말해줄 것 같은데 실적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 때 이미 작년에 매출액을 좀 넘어섰죠.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영업이익을 거의 달성을 한 상태고요. 순이익 부분은 이미 또 넘어선 상태죠. 3분기 때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 기대가 좀 되고 있고 향후에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좀 홀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익절가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예. 드리면 저는 이걸 좀 월봉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월봉상을 보시면 계속 뭐 양봉이죠. 양봉이고 이제 OMA가 지금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탈되기 전까지는 한번 보유해보시는 이러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꽤 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만약에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해도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흐름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월봉상에서 OMA가 5월선이 이탈되지 않는 혹은 주봉상에서 이러한 그 10MA 이 부분을 시청자분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그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기업에 대한 부분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뭐 수익의 좀 극대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시청자님, 일단 뭐 얼마 간다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매달 이게 공모주잖아요. 작년에 이제 연말이나 뒤늦게 이제 시장이 상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뭐 봉 차트나 이런 차트가 많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예, 이제 막 추세가 이제 그래프가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5개월 정도를 봤을 때 추세가 조금 5개월 정도 계속 괜찮으면 안 판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예. 이게 매월 지금 보면은 일단 어쨌거나 매월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런 이제 한 연속적인 추세가 안 깨어지면 일단 쭉 들고 가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뭐 얼마에 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세를 좀 보면서 추세가 완전히 좀 깨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좀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셨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는 뭐 아직은 정하지 말고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자. 네. 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괜찮은 종목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했는가 보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노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6시 23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알려드릴까요? 예, 코스맥스인데요. 네. 예, 그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예, 가격 좀 알려주십시오. 가격은 52,500원. 작년 한 11월 달에 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번도 물타기 안 하시고 그냥 쭉. 중간에 한 번 했어요, 못하기는. 그러면 네, 진짜 조금. 고점에다 한번 들어가셨네요. 최고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1월 달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하락했을 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올라오는 중요한 기로에서 어떻게 할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하도 심해가지고, 네. 뭐, 내려갈 때는 뭐, 얼마 전에 지지가 되는 것인지, 네. 또, 언제까지 가 있어도 뭐, 이거 참 뭐, 매수가가 한번 돌아올란지, 예, 또 알겠습니다. 실적이 참 좋다는데, 실적이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주가가 춤을 추니까 실적 좋다고 예. 들어갔는데 실적은 진짜 좋은 건지 나름대로 어떤 지지선, 목표 가격도 궁금해 하시네요. 예, 네. 코스맥스가 이제 화장품을 이제 OEM, 네네. 주문제 생산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실적은 좋아요. 예.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도 봤을 때 한 120억 이상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적은 뭐 그전 연도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고, 또 회사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중국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약간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작년과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작년 최저점이 한 15,000원 정도 돼요. 15,000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올라왔으면은 거의 한 4배 이상, 네, 4배. 네, 4배 가까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은 가격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뭐 이 회사의 평가가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매수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를 무너뜨리고 빠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45,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맥라인인데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돌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5만원대까지 매수가 52,000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52,000원 사이, 그러니까 5만원에서 52,000원 사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 10%는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린다, 만약에 옆으로 기어간다라 그러면은 조금은 기간 조정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대신에 반대로 어찌됐든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을 때 혹은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도 4만원 자리는 계속 지켜졌기 때문에 4만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거기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높잖아요. 왜냐면 지금 45,000원인데 4만원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면은 10%를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시청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동성이 좀 높아요. 개별 코스닥 종목이라서. 나름대로 또 지금까지 그쵸? 기다리셨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은 42,500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42,500원이 무너지고 기존에 12월 달 혹은 1월 달 사이에 박스가 하단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4만 원 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중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버티시다가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46,000원 얼마 강하게 돌파되는지, 46,0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5만 원에서 5만 원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때 가서 또 5만 원 초반에 왔을 때 거기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쪽도 보니까 지금 코스맥스 목표가 5만 원 부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시청자님? 예, 일단은 뭐 4만 원까지는 좀 그러니까 또 그 정도 언저리에서 이미 추가 매수도 해 오셨고, 그러니까 42,000원 깨지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서 46,000원 요것만 넘어서면 5만 원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쪽에서 또 탄력이 없이 또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 뭐 중국의 뭐 지표인가 그거 나오거든요. PMI인가? 예, 거기 나오고 또 춘줄 효과가 있다 샀는데. 예, 그러니까요. 아마 예.
예, 뭐 특별한 일이 뭐 없으면 그렇게 또 지난번 가격까지 그렇게 내려갈까 싶지만 일단 가격은 나름대로 메모해 두시고 모멘텀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추이를 보시면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네요. 예, 42,500원 내려가는 거 하고 46,000원 6,000원 되면은 예, 5만 예. 원 쪽으로. 예. 예. 실적은 뭐 아, 괜찮다고 하니까요. 조금 비싸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제가 한 제일 고점에 탄 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보니까. 그러게요. 또 어떨 때는 또 예. 고점에 사도 또 되는 종목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아,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코스맥스를 끝으로 해서 저희 곧바로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 끝번호 9049님, 코덱스 레버리지 먼저 갈게요. 매수가 13,000원에 이분이 비중이 100%시거든요. 자, 레버리지 13,000원이면 코스피 2,000대, 시장이 더 갈 거라고 믿고 이분이 100%를 다 사신 모양입니다.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매도해야 된다면 언제쯤 팔까요? 이렇게. 결국 코스피가 2,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뭐 이 질문하고도 비슷한데요. 예, 그렇죠.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시장의 흐름은 지수의 흐름은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러한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수라는 건 지금 이거는 종합 지수 차트의 흐름을 뭐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 종합 차트하고 뭐 똑같은 흐름이죠. 그러한 폭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죠. 그래서 현재 이 주식을 레버리지를 뭐 100%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고요. 상승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좀 기준으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40만 원을 계속 지켜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다면 앞으로 계속 답답한 그런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약간 이탈이 좀 되는 흐름이고요. 반면에 또 자동차주, 기아차는 좀 매도를 합니다만 현대차는 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네. 포스코도 또 일부 매수를 하고 있고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시총이 상당히 또 높아졌죠. 이러한 종목들도 현재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수는 상당히 좀 균형적인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크게 상승도 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하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다가 자동차주가 또 반등이 되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네.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레버리지를 100% 보유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큰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수가 나중에 상승을 할 때 그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상승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를 들고 있다면 좀 제 생각에는 한번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13,000원이라면 지수가 한 2,000포인트만 좀 올라오게 되면 회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는 현재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는 필요 없고 매수가 오면은 절반 손해보고 던지자. 매도하지 마시고요. 아.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00포인트 뭐 한번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손해보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시고 지수가 다시 뭐 한 네. 2,020포인트 오게 되면 이 또한 이 종목 또한 13,500원 뭐 그 이상 좀 움직이게 되겠죠. 그때 좀 다시 한번 비중 관리 좀 해주시면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근데 계속 지속적인 보유는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게 바로 지금 100% 들어가셔서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2000 삼성전자 잘 보십시오.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그거 보시면서 매수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데 매수가만 왔다 하면 반 팔아달라고 하셨습니다. 9049님 레버리지 도와드렸고 이번엔 세미텍으로 갑니다. 세미텍 매수 가격은 3,850원에 30% 추가 매수하고 계속 들고 가면은 매수가 올까요? 하셨는데 오늘은 뭐 2,500원 정도.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세미텍이라는 종목이 와 이렇게 빠졌었나 싶어요. 네, 추가 매수는 뭐 적극 반대하고 싶고요. 네. 일단은 뭐 2,400원대인데요. 일단은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좀 악재로 걸리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은 실적도 좋아진, 그러니까 모바일 관련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임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상쇄가 되고 실적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급락을 한 건데 여기서 지금 본전 심리 때문에 추가 매수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이런 종목은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종목이 다시 뭐 4,0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별로 반대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보유 물량만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500원입니다. 2,500원이 돌파가 되고 안착이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2,500원에서 2,550원을 이번 주 안에 돌파가 된다라면은 저는
탄력이 붙는다라면은 한 3,000원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돌파가 안 된다라면 특히 그저께도 보면 장대 윗꼬리가 양봉이 나오다가 윗꼬리가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저항이 되는 자리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한 2,300원이 무너지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 계단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또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2,300원 손절가 놓고 2,500원 돌파한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미텍 물어보셨는데요.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2,500원을 강하게 뚫으면 일단 3,000원까지는 보인다 라시면서 손절 가격을 같이 얘기하셨어요. 2,300원 불러주셨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는 금지요. 자, 한국타이어월드로 갈까요? 18,800원에 30%이신 분, 오늘 종가는 17,250원. 이분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가와 전망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빠르게 가보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그리고 한국타이어 이런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현재 근데 이 섹터들의 흐름인 거죠. 지금 엔화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의 흐름 이러한 부분과 연관이 돼서 이런 타이어주들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탄력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자동차주 실적 발표하는 그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주들 사실은 저는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야 되는 시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타이어라든가 한국 타이어 월드 이러한 종목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나 이런 부분을 좀 정해드리면 지금 한국 타이어 월드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자동차주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그 가격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16,000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타이어월드 오히려 조금 밑에 오면 추가 매수 관점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이번엔 크로바 하이텍과 이수페타시스 묶어서 가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은 6,807원, 30% 가져가도 될까요?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고 이수페타시스는요 4,550원에 50%라고 보내셨는데 이분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종가하고 이분 이제 매수가하고 동일한 이수페타시스. 네, 크로바 하이텍 먼저 봐드릴게요. 네. 저도 목표가 궁금한 종목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무선 충전 관련해서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4에 대해서 무선 충전 방식을 도입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술력이 좋은 게 크로바 하이텍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고점 대비한 거의 한 9% 밀렸지만은 이러한 기대감은 계속 상존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도 계속 살아있고 유일하게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 종목만 안 빠지고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00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상승은 3,800원대 놓고요. 3,4,000원대 놓고 1차 상승 보이고 난 다음에 7,000원에서 1차 조정 나오고 다시 그 자리를 돌파시키려고 하는 가격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이번에 2차 상승의 시작점이 6,000원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6,000원대에서 한 50%까지 본다라면은 저는 9,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9,000원에서 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은 7,000원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가 어쨌든 최근 2달 가까이 7,000원의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가 오늘 갭으로 돌파했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7,00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8,000원, 9,000원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걸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7,000원과 9,000원, 만원.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물어보셨어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성장에 약간 정체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도 이게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다른 FCB 관련 PCB나 FPCB 관련된 종목하고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4,600원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 오히려 4,000원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4,400원 자리가 손절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 추가 매수하는 거는 언제 추가 매수하는 거냐면은 4,800원, 4,900원이 돌파되고 안착될 때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래로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4,900원은 5,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다시 우상향을 하겠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추가 매수하는 자리지 지금 흘러내리고 있을 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로바 하이텍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가격대 잡아드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이번에 인터파크와 웅진케미칼 역시
가지 묶어서 갑니다. 인터파크는요, 7,050원에 10%이신 분, 오늘 한 2% 중반 빠지면서 하방 확보에 실패를 했는데요. 손절과 추가 매수 모두 여부를 물어오셨습니다. 웅진케미칼은 1,100원에 사셨고 12%인데 목표가 및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거 500원 밑으로도 갔었는데 끝끝내 참아내고 지금 950원까지 올라와서 손실이 많이 줄어든 상태. 먼저 인터파크 가보죠. 예, 인터파크 약간 손실 구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좀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인터파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 인터파크 INT의 뭐 ENT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해외 티켓 판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은 상당히 뭐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요. 실적을 좀 확인해봐도 아시겠지만 뭐 그 부분은 아이마켓 코리아 최근에 이 부분은 아이마켓 코리아 주가의 흐름을 보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급락을 하게 됐죠. 최근에 가을 투자 자문의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현재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이마켓 코리아 자체 이 사업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현 구간에서 주가 상당히 과도한 낙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아이마켓 코리아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인터파크 또한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00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장기평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실 구간에서 좀 고통을 받으셨다가 최근에 이제 매각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흐름 아주 좋고요.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각 작업 자체도 상당히 제값을 잘 받고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매수가가 한 1,100원이라고 네, 보시면 맞아요. 1,100원이시라면 충분히 더 보유를 하시고요. 추후에 손해보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가파르게 사실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요. 매각 절차 이런 진행적인 부분을 봐도 그렇고 충분히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보유하십시오. 네, 웅진케미칼 보유, 인터파크는 6,000원 안 깨면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금융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31,500원에 30%, 오늘 종가는 38,650원인데 말이죠. 와, 몇 프로 지금 수익이 나신 겁니까? 수익 중인데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아주 여유 있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 좀 더 보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주 지주사 중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간 4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일단 팔지 마시고 홀딩 하시다가 좀 짧게 보신다라면은 5일선 무너지면은 거기서는 좀 비중 줄이셔야 된다. 그 자리가 한 37,500원인데 최근 좀 다시 높아지게 있으니까 예. 러프하게 잡아서 37,300-4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그 자리가 무너지면은 5일선 아래로 이탈하는 거고 21선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그게 아니라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은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해드리고 있는데요. 61선하고 121선이 골드 크루스 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가 이제 골든 발락이라고 해서 오히려 골든 중장기 이평선이 골드 크루스 하면 오히려 주가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조심하신다라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초반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금융지주 저희가 대응법 알려드렸습니다. 또 61선과 121선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파라다이스요. 두 분의 문자를 같이 좀 소화해드릴까요? 파라다이스 18,000원에 25% 갖고 계신 분, 오늘 종가보다 약간 더 높게 사신 분인데 이분은 한 달 만에 이제 수익 벌고 팔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 훨씬 더 파라다이스를 비싸게 사신 25,000원에 60%나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죠. 매수가 올까요? 결론적으로는 수익도 볼 수 있으시고 매수가도 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지금 현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또 중국의 춘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충분히 좀 모멘텀이 한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실적을 좀 확인해 보면 좀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가장 사실은 그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 부분이죠. 3분기 때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면 현재 작년에 영업이익을 훌쩍 넘어선 상태죠. 순이익 부분도 상당히 큰 폭의 증가, 순이익이 거의 3배 정도 이미 3분기 때 증가가 되는 상당히 호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실적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실적 발표가 좀 다가온다면 주가는 오히려 좀 탄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보유를 하시고요. 충분히 2만 원, 아까 2만 원
25,500원 보유하신 분도 충분히 뭐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다만 이제 그 아까 18,000원 이렇게 매수하신 분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25%요. 예, 이 상단부에 오게 되면 한 21,000원 정도 오게 되면 좀 어느 정도의 비중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추후에 또 상황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까 2만 원대 매수하신 분은 그대로 뭐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조정 구간이 온다고 해도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삼성자 들어간 두 가지 종목 묶어서 빠르게 가야겠습니다. 44분이네요. 삼성물산 83,300원에 사신 분, 8만 원에 사신 분 20%, 원금 회복 언제 지금 올라와서 63,000원인데 이분 좀 아주 큰 질문인 것 같네요. 삼성출판사는요, 3,870원에 사셨다라고 하시면서 100% 갖고 계시다고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상담받고 사셨는데 지금 4,000원대니까 일단 이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로 끌고 가도 됩니까? 근데 이분이 100%를 사셨네요. 네. 삼성물산 먼저 말씀드릴게요. 8만 원 매수가신데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가가 건설주 관련해서 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팔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65,0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65,000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한 7만 원대까지 67,000원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때 가서는 손절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런다고 해서 뭐 손절을 하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61,000원 혹은 6만 원이 무너진다고 6만 원까지는 좀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업황이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올라왔을 때 그때 가서 비중 축소나 손절을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이에서 실적이 최근 들어서는 좀 좋지 못해지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왜냐면 뭐 주로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유아 관련된 출판 책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뭐 일반 휴대폰 관련해서 어플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좀 적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4,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4,200~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게 못한다라면 계속 4,000원의 저항을 맞이한다라면은 일단 3,900원을 이적가로 잡아드릴게요. 3,930원이나 3,900원 무너지면은 거기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물산, 삼성출판사 마지막으로 딱 한 종목만 10초라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거의 오늘 종가에 사신 분 뭐 10,000원에 15% 전망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예, 전망은 잘 사셨습니다. 충분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10% 이상의 수익을 가능하지 않나 현 구간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관련해서 그러한 흐름과 현재 뭐 이러한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충분히 우리 헬스케어 관련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실적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때 잘 수익 실현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일단 잘 사셨지만 실적이 별로 안 좋대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9 출동은 마쳐야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많은 도움 말씀 주셨던 김형근 그리고 유창희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왔고 한 분 한 분 대충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아서 상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도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꼭 상담 받았어야 되는데 아쉬운 분들 계시죠? sentv.co.kr 들어오신 다음 종목 상담 119라고 증권 폴더 아래쪽에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목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꼭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종목 상담 119 마칩니다. 감사합니다.